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항구축제 사흘째를 맞아 사막도 일원에 펼쳐진 주무대와 항구무대, 파시무대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아 서남권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등 공연을 관람하고 선상과 파시 경매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을 맞아 주무대에서는 오늘 밤 바닥 콘서트가 열리고 밤 9시부터 폐막 행사로 대동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 대부분의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와 무안, 진도, 해남, 담양, 함평, 장성, 보성, 영광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고 완도군은 1%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미납된 세금이 전남에서만 해마다 800억 원에 육박하고 징수액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조세정이나 공평과세를 이야기할 것 없이 20%대의 낮은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팀으로 꾸려진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모두 9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어 서너 개 팀으로 짜여진 다른 과보다 규모가 2배 더 큽니다. 세금 부과와 징수 등 지자체를 운영할 재원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채권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징수율도 높이고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제때 거치지 않고 있는 세금은 매년 800억 원. 특히 목포와 여수, 순천시는 매년 2월 된 체납액이 100억 원을 각각 넘어서고 있고 나주와 광양까지 5개 시 단위 지역을 합하면 체납된 세금이 전체의 6할을 넘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징수과를 별도로 운영하며 세금 징수와 세외 수입 관리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중. 목포시, 나주시는 그러나 징수과 신설에 소극적입니다. 징수과 직계 개편 등의 강요 및 간섭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포시와 나주시는 지방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수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 역시 징수 부서를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재산 조회와 압류, 공매, 체납 처분 등 전문적인 세무 업무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11명으로 광주 566명, 전남에서 545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광주 5명, 정남은 2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광주 672명, 전남 725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 5명, 전남 6명입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전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시설 10곳 중 4곳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강민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시설 32,400곳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학교 시설은 23,300곳으로 62% 수준입니다. 전남은 유치원의 경우 대상 건물 27곳이 모두 안전 기준을 넘었지만 초등학교는 28.5%, 중학교는 37.3%, 고등학교는 25.2%가 내진 설계 적용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여성들의 생애를 구슬로 기록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여성들의 고된 삶 속에는 정쟁과 가난 등 우리 역사의 질곡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60여 년을 삼배와 함께 살아온 박영남 씨. 입학금이 없어 학교도 갈 수 없던 소녀에게 삼배짜기는 삶을 지탱할 수단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됐지만 가난은 여전히 박 씨를 떠나지 않았고 아기를 들쳐업고 시장에 나가 삼배를 판 돈으로 다시 씨를 사오길 수천 번.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억척과 끈기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가난이 씨가 있나? 진짜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 생각은 진짜 마음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 평생 떠올리기 싫을 만큼 지독한 노동에 시달려온 시절. 동네 사람들이 봄놀이를 갈 때도 밥하고 배 짜느라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여인의 삶은 90을 넘겨서도 한으로 남았습니다. 예, 이거 나가도 배를 짜지 할 수 없어. 사람이 죽어도 배를 짜요. 예, 나 어쩌고 산지도 모르겠어. 삼배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보성 지역 여성 3명의 기억과 경험, 인생이 전남 여성 생애 구술사에 담겼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미시적 삶과 생애사를 통해 우리의 생활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한 전남 여성가족재단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가내에서 생산노동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노동을 해왔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값싼 중국산 인조 섬유가 시장을 점령하면서 사라져가는 전통 삼배. 평생 삼배를 짜느라 고된 인생을 보냈지만 이제는 마지막 삼배 지킴이가 된 보성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달 중순 전남 여성가족재단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가게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완도군의 한 가게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완도군의 한 병원 응급실 난동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경동성당은 어제 본당 승격 70주년을 맞아 김희중 대주교,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 300여 명과 함께 축하 미사를 가졌습니다. 1952년 4월 낙성식을 가진 목포 경동성당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외관 전체가 돌로 된 석조 건물로 지난 2019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 종탑의 원형 복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평국화 K문화를 담다를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17일간 한평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